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스마트폰 활용을 강의하게 될 정보화 강사당 강사 요호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3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비대면으로 한 달에 16시간씩 강의를 진행할 생각인데요. 자, 오늘은 편안하게 저희가 3달 동안 어떤 것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훑어봐 드리겠습니다. 어플을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어플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연령대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려운 용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생략을 하고 쉬운 용어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되게 좀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 핸드폰 용량이 초과돼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은 강의 처음에 요거를 설명해 드리고 어플 배울 때 지우는 거를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시면 자기 핸드폰에 있는 찌꺼기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 어플을 많이 지우면 용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먼저 해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어플을 많이 소개해 드릴 건데 요거는 꼭 필요한 것만 설치를 하시고 본인이 설치를 해봤는데 나는 이걸 별로 쓸 일이 없다 그러면 굳이 배우기만 하시고 굳이 써먹을 일은 없습니다. 본인이 어플 중에서 자기가 꼭 필요한 것만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3달 동안 어떤 거를 배울 거냐면요. 교재에 있는 내용이 스마트폰 처음에 이해하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용어라던가 이런 거를 뭐 습득하는 건데 좀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강의 끝나고 한 25분 정도 또 요거 용어에 대해서만 오늘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입니다. 요거를 가장 많이 쓰는데 핸드폰에서 밝기라던가 그다음 뭐 몇 초 뒤에 뭐 30초가 되면 자동으로 화면이 꺼진다든가 이런 걸 막아주는 것도 있고요. 뭐 크기, 글꼴 크기라든가 와이파이를 해서 데이터를 공짜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뭐 카메라 하다못해 사진 찍는 거라든가 동영상 녹화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실질적으로 쓰는 방법이 다 기본 사용법에 다 있어요. 요구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생각이고요. 그 3번, 4번, 5번이 어플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마켓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물건을 살 때는 뭐 슈퍼를 가거나 아니면 큰 마트에 대형 마트에 가서 뭘 사잖아요. 근데 핸드폰에서는 여기 플레이스토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것을 다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웹이라든가 어플은 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한다라고 알아두시면 편해요. 자, 설치할 때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한다 정도를 오늘 알고 가시면 되고요. 생활 편리 웹이 있고 업무 관련된 웹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본인이 나중에 업무 쪽에 종사를 하시면 요것도 좀 몇 개 알아두시면 좋고요. 생활 편의 웹이 오늘 저랑 간단하게 맛보기로 몇 개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다음 업무 관련된 웹도 오늘 요거를 설명할 때 같이 한번 어플을 보면서 같이 제가 전체적으로 오늘은 맛보기예요. 이런 거를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이런 것을 이제 알고 넘어가자라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보안 설정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자기 핸드폰이랑 동영상 백업하는 방법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Q&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질의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앤서를 해서 그 대답을 하는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정상적으로 이제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면 수업을 제가 20분 정도 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는 바로 피드백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현장에 있을 때는 바로 대면 강의를 할 건데 요거를 제가 거기 충주 카페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오늘 교육하는 곳에 첫째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죠. 거기에 가시면은 들어가셔갖고 제 거 동영상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 놓으시면 제가 질의응답을 해드릴 겁니다. 시간 날 때. 꼭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제 강좌 수강생분이 나는 이걸 알고 있어. 그러면 저 대신 답글을 달아주셔도 돼요. 서로 질의응답하는 곳이 댓글입니다. 거기서 출석 체크도 그걸로 하니까 꼭 동영상 밑에는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정할 말이 없으시면은 뭐 2월 10일 참석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면 자기 이름이 뜨니까 그렇게 꼭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로 출석 체크를 한다고 해요. 시청에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 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맛보기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모비준이 잘 끊겨서 지금 팀뷰어로 핸드폰을 연결시켜 놨어요. 이게 제 핸드폰 화면이거든요. 여기 처음 화면인데 자, 제 거는 노트 9를 사용하고 있어요. 노트 9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오늘은 저를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꼭 찌꺼기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자, 무슨 뜻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쉽게 지우는 방법 첫 번째, 여기 밑에 아이콘이 되게 많습니다. 자, 강의를 따라오실 때는 제가 이렇게 컨트롤 키를 이렇게 누를 거예요. 그럼 동글동글한 게 보이죠? 이걸 움직이시면 하면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옆으로 넘어가는 게 어플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게 있고요. 화면을 잡아서 이쪽 방향에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끄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끌면 넘어옵니다. 다시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가요. 하달표를 눌렀다 취소해 볼게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 네, 어플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넘겨보면요. 다양하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넘겨보면 네, 화면을 왼쪽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어플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꼭 필요 없는 어플을 없애주시는 게 좋아요. 자기도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OK 캐시백이 지금 필요 없어요. 1100번 같은 필요 없고 OK 캐시백을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지우고자 하는 어플을 꾹 누릅니다. 길게 한번 눌러볼게요. 길게 누르면 메뉴가 4가지가 나타나요. 한 번만 살짝 터치하면 여기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길게 누르셔야 돼요. 손으로 길게. 자, 항목 선택할 거냐, 홈화면에 추가할 거냐, 설치 삭제할 거냐, 웹 정보할 거냐. 그래서 필요 없으시면은 설치 삭제를 합니다. 네. 혹시 얘가 하얀색 점선으로 나타나면요, 이거는 기본 앱이라서 삭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놔두시면 되고, 여기에 삭제 아이콘이 이렇게 들어온 것은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거나 막 지우지 마시고요. 자기가 꼭 필요 없다. 아, 이거는 긴가민가한데 나중에 그러면 저랑 강의하면서 아니면 댓글에다가 물어보세요. 이건 지워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자기가 많이 안 쓰는 거는 지워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거의 자녀분들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요즘 집에 같이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는 자녀들이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삭제하셔도 됩니다. 일단 필요 없는 것을 지우세요. 삭제를 해볼게요. 네, 설치 삭제를 한번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이 웹을 제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물어보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거가 됐다고 하고 이렇게 지워지면서 자동으로 당겨집니다. 네, 자, 다른 것을 하나 더 지워볼게요. 자, 저도 어플이 엄청 많아요. 어플이 쓸데없는 게 많아서 한번 이렇게 쭉 넘기고 필요 없는 것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11번가 이게 기본 앱일 수 있는데 한번 지워볼게요. 자, 점선이 안 뜨면 기본 앱이 아니에요. 얘도 저는 필요가 없어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 삭제를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네, 지워집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지워졌죠. 자, 이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플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이면서 필요 없는 어플을 삭제를 해보세요. 이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다른 방법은 여기 뒤로 가기 단추예요. 여기 뒤로 가기 단추를 누릅니다. 네, 얘를 눌러서 자, 설정을 찾아보세요. 설정을 들어가는 방법은 쉽게 들어가는 방법은 맨 위에 걸 잡아서 내리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일단 제가 방법을 2개 다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여기 위에서 아래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쭉 내리면 이렇게 쭉 내려볼게요. 한번 쭉 내리면 여기에 톱니바퀴가 있어요. 네, 거의 모든 핸드폰은 여기에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서 밑으로 길게 쭉쭉 내립니다. 이렇게. 쭉쭉 내려서 여기 설정 단추 누르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이 제일 편하고요. 또 하나 방법은 여기 밑에서요. 자, 여기 웹이 깔려져 있는 어플이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네, 여기 가시면 맨 왼쪽에 제 거는 설정이 있어요. 여기 설정 아이콘을 찾으셔도 돼요. 네, 쉽게 하는 것은 위에서 내린다. 네, 설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 화면 구성하는 거는 제가 언제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 15일 날쯤, 빠르면 15일이나 늦어도 17일 날, 네, 이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핸드폰 기본 화면 설정하는 방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지금은 일단 급한 것부터 먼저 할 거예요. 여기 쭉쭉 내려가시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눌러볼게요. 네, 여기를 터치하시면, 자, 여기도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서 필요 없는 것을 본인이 보고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한 번에 쭉쭉 너무 많이 올라가네. 네, 천천히 보시고, 이렇게, 지금 마우스로 해서 그런데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면, 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서도 필요 없는 것을 눌러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음, 자, 지금 제 거는 이게 데코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뭔지 몰라서 한번 눌러볼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사용 중지가 이렇게 나왔죠. 사용 중지가 점선으로 나왔죠. 요거는 기본 앱이에요. 나비 두시고요. 요런 게 삭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멸치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멸치를 한번 눌러봅니다. 자, 멸치를 눌렀더니 여기 삭제가 불이 들어오죠. 얘를 눌러서 삭제하셔도 됩니다. 자, 요게 지금 메모리가 212MB라고 읽어요. 그래서 킬로바이트가 있고 메가바이트가 있고 기가바이트가 있는데 보통은 메가바이트를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200메가 정도면 약간 용량이 있는 거예요. 한 중간 정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500이 넘어가면 약간 용량이 큰 편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삭제를 누르시면 필요 없는 것은 여기서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 일단 네, 어플 필요 없는 것을 먼저 삭제를 해봅니다. 그래서 찌꺼기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배울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가 플레이스토어예요. 마켓. 여기서 어플을 다 설치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제 거는 지금 여기에 어플이 모아져 있어요. 여기 누르면 이렇게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오늘은 용어만 간단하게 훑어봐 드릴 거예요. 아, 이런 것을 앞으로 배울 거다 정도만. 자, 메시지에서 문자 주고받고 하는 방법이에요. 네, 요것도 있고요. 갤러리는 자기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자기 핸드폰에 있는 사진 정렬하거나 폴더별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카메라는 이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녹화할 때 설치합니다. 요거는 사용해요. 동영상을 쓰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찍거나 이렇게 할 때 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시계를 아침에 예를 들어서 7시 기상이다 이럴 때 매월 7시 매일 7시 기상한다. 그리고 뭐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 같은 경우 공휴일은 빼고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아침 뭐 5시나 6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6시에 시간을 맞춰 놓고 일어나서 운동하실 분들은 그렇게 체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요것도 그렇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또 이렇게 넘어가 보면 네,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손자분들이 있으면 자기 사진이나 이런 것을 찍어서 손자분들하고 사진을 주고받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톡을 요즘에 문자 대신에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후후라고 하는 어플이 뭐냐면 요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요.
스팸 같은 거를 미리 사전에 전화가 오면 스팸 문자라고 미리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스팸이 오거나 이러면 텔레마케팅에서 전화가 왔다든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대출이다 이런 거, 그럼 전화가 올 때 전화를 바로 끊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많잖아요. 그래서 국제전화 차단하는 방법, 애초에 아니 손자들이 만약 국제에 나가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나는 국제전화에서 받을 일이 없다, 그럼 국제전화 차단하는 방법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미발신 번호 있어요. 발신자 없이 전화 오는 게 있어요. 그것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정 번호에서 아예 받기 싫다 그러면 그것도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국제전화 차단이라든가, 그리고 미발신 번호 이런 거, 일단은 국제전화하고 미발신만 해놔도 거의 보이스피싱 80%가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전화가 그 경우에서 오거든요. 그렇게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거는, 네이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많이 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얘를 누르면 인터넷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서 만약에 오늘 주식을 알고 싶다, 삼성전자 주식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딱 눌러보면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쭉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시황 같은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뒤로 가서 다른 정보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여기 PC 버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자, 오늘은 설명을 이렇게 빨리 나가지만 맛보기예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앞으로 이런 걸 배울 거다 자세하게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 뉴스 컨텐츠를 누르게 되면 지금 일면 뉴스가 이렇게 쭉 떠요. 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저는 네이버, 젊은 층들이 보통 네이버를 많이 이용해요.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여기 네이버 지도는 뭐냐면요, 요거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자, 자동차용도 있고 도보용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여기서 시청을 간다, 자기 집에서 시청을 간다 그러면 걸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 차로 가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차로 갔을 때는 여기가 알려줘요. 얘를 키게 되면 내비게이션처럼 말을 해줍니다. 네,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이것도 이제 걸어서 도보로 갈 때, 예를 들어서 목적지에 도착은 근처는 왔는데 한 걸어서 5분 거리인데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쓸 때도 되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낯선 길이에요. 그런데 문학사 같은 데를 찾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키게 되면 주위에 지명이 다 나와요. 거기까지 가는 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되게 유용한 기능이에요. 자, CC 클리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찌꺼기 정리할 때 많이 써서 요걸 깔아뒀고요.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장 보러 갈 때 롯데마트 큰 데로 가요. 여기 충주에서는 대표적으로 롯데마트하고 이마트가 제일 크죠. 지금 작은 마트도 많이 있지만 이제 물건을 좀 많이 살 때는 롯데마트로 갑니다. 얘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한 달에 얼마 이상씩 쓰면 쿠폰을 줘요. 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면 별도로 적립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영웅문은 제가 요즘에 이제 주식을 예전에 10년 전에 했었는데 지금 끊었다가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주식도 많이 물어봐요. 뭐를 사면 좋겠나, 뭐라면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많이 나가는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안이나 백신 같은 거 관련될 때 설명해 드릴 거고요. 백신. 자, 핸드폰도 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아프면 먹통이 됩니다. 자, 사람으로 말하자면 독감에 걸리면 네, 한 며칠 앓다가 낫죠. 잘못하면 죽죠, 사람이. 심한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핸드폰이 웬만한 거는 바이러스가 걸리면 그 어플을 못 사용해요. 만약에 번역이라는 게 만약에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그럼 얘가 목통이 됩니다. 그럼 지웠다가 다시 설치하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컴퓨터도 기계이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 이거를 바이러스라고 불러요. 네, 이걸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을 백신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보안 관련된 거 나중에 백신이 있고요. 모바일 팩스는 어떤 거냐면 사진이나 자기한테 있는 문서를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요거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쓰거든요. 팩스가 없어도 발신 전용 보낼 수는 있어요. 바로. 네. 특정 회사나 이런 쪽으로 바로 서류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거의 다 이력서 같은 경우도 핸드폰으로 다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카페에서 저희가 충주커메드라고 하는 곳에서 무료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번역은 특정 나라에 가서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다 그러면 물건을 만약에 샀는데 물건 일본어로 가격이 얼마입니까? 전부 다 해서 얼마입니까? 이게 일본어로 전부대 이끄라 데스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겠으면 번역창을 눌러서 실시간 번역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을 나가시더라도 데이터가 있으면 얘만 있으면 웬만한 데 다 돼요. 영어도 되고 일본어도 되고 프랑스어도 되고 웬만한 거 다 돼요. 번역이. 그래서 실시간 번역이 됩니다. 눌러놓고 한국말로 말만 하면 자동으로 그 나라에 알맞게 번역이 돼요. 네, 나라만 지정해주면 네, 되게 유용한 기능이죠. 여행을 이제 앞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많이 씁니다. 요것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사이메나랑 여기 라인 카메라, 움짤 카메라는 혹시 노인복지관에서 한 번이라도 수업을 받았으면 이거는 거의 해봤을 건데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요거는 사진 같은 거나 이걸 이용해서 동영상 같은 것을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게 편집하는 방법.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좀 더 고급지게 만드는 어플을 말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멸치웹이라고 하는 게 요것도 되게 유용한 기능인데 요거는 광고성으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유튜브나 무슨 가게를 해요. 그러면 사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요거를 영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뭐 15초에서 20초 컷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돌잔치나 요새 뭐 초대장, 요즘엔 팔순잔치, 지금은 집합금지 때문에 거의 못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뭐 이런 잔치라든가 이런 걸 초대장을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영상도 나오고 노래도 넣고 네, 사진 같은 것을 이용해서 동영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요것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뷰티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사진을 좀 예쁘게 꾸미는 어플이에요. 네, 요것도 되게 종류가 많은데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메이투 같은 경우도 뭐 아이콘을 아기자기하게 만들거나 뭐 사진을 편집하는 어플입니다. 지금 2장밖에 설명을 못 해드렸네요. 되게 많은데 이렇게 넘어가서요. 요거는 뭐 QR코드, 코드를 딱 누르면 얘가 가격이 얼만가,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어디고, 예를 들어서 뭐 소고기 같은 경우는 얘가 뭐 행성건지, 뭐 LA, 외국에서 호주산인지 뭐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어요. QR코드에 상품을 갖다 대고 딱 찍으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재미있고요. 네이버 박스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요거는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을 저장해 두는 곳이에요. 백업해 두는 곳.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거는 핸드폰하고 컴퓨터랑 실시간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요. 네, 토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송금하거나 이럴 때 씁니다. 계좌를 핸드폰으로 송금할 때 써서 자, 요거는 돈과 관련된 거라서 어르신분한테 나중에 좀 주의를 요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니면 수업할 때 아시는 좀 배우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는데 잘못해서 송금을 누르게 되면 송금할 수가 있어서 비밀번호도 들어가지만 좀 주의점이 있어요. 돈과 관련된 거는. 그래서 좀 여러분들 동의를 받고 그때 수업을 할 거면 진행을 하고 아니면 생략하도록 할 겁니다. 알약도 보안과 관련된 프로그램.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좀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제게 지금 통신사가 KT예요. 지금 SKT도 예전에 썼었는데 요건 KT 자기 핸드폰 요금제라든가 뭐 또 뭐가 있냐면 그 데이터 요금이 얼마 남았나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 헬스 했을 때 오늘 체지방이 얼마 빠졌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어플이에요. 요새는 만보기도 있어요. 자기가 오늘 몇 보 정도 걸었나. 네, 이런 것도 어르신들한테 이제 설치를 해드려서 자기가 오늘 하루에 뭐 최소한 3,000보 정도는 걷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또 되게 요즘에, 요거는 하나를 되게 많은데, 지금 여기 쭉쭉 되게 많은데요. 지금 일단, 오늘은 요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파트 실거래가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 자기 손자나 아들이나 뭐, 자녀들이 있으면 아파트를 얻어주거나, 뭐, 빌라를 하다못해 얻어주거나 이럴 때, 그 지역의 가격을 일단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눌러보면, 자, 아파트 실거래가는 거기 거의 다 이게 속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명 아파트로 찾아보기. 지금은 빠르다라고 생각되시는데 그냥 보기만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다. 나중에 수업할 때 자세하게 두세 번씩 나갈 거예요, 이거를. 네, 지금은 그냥 한번 이런 것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빠르게 설명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어플 소개만 이런 걸 이제 앞으로 배울 겁니다라고 아는 거예요. 자, 충청북도 충주시 예를 들어서 칠금동 칠금동에서 뭐 칠금동에서 3일 아파트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 매매가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매매가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101동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거래 현황 더보기를 딱 누르면 이게 여기 28평, 37평, 57평 그 아파트에 있는 평수가 다 나와요. 그리고 매매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그리고 아파트 동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2월 달에 1억 2,700만 원인데 쭉 지금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지금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28평이 1억 6천에 거래가 되네요, 지금. 네, 여기도 많이 올랐네요. 네. 지금 다른 데는 거의 다 뭐 2, 3억대. 네, 지금 호암동은 거의 뭐 지금 3억 8천, 막 3억 7천, 거의 1억대에 올랐더라고요, 거기는.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거 말고도 어플이 되게 많이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간 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강의를 나갈 거고요. 자, 어, 저희가 이제 제가 어플 소개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업은, 빠르면 15일 날부터. 지금은 오늘은, 대충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끝나고 바로 또 강의가 25분짜리는 뭐냐면 용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어플 맛보기를 몇 개를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네, 자, 첫째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